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런 대형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1926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우리 한국전쟁, 많은 전쟁을 겪으셨고 그런 아픈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마놀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누나가 그렇게 아버지를 업고 그렇게 어린 시절 누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11살? 그때부터 갖고 놀던 인형이고요. 이 옷은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신 인형입니다. 속 고쟁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프랑스 르살롱에서 1973년에 금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둥글둥글 또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눈이 점점 나빠지시고 계셨던 거죠. 김용기 화백이 6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아버님이 남기신 한 300여 점 그림을 지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림을 좀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이 집을 생전에 굉장히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능한 저희 아버지 그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이렇게 소박한 그런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따뜻한 공간인데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텔레비를 보시고 쉬시고 주무시고 그랬던 공간이셔요. 그리고 3년 전에 저기서 누우셔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프랑스를 다니고 오시고 나서부터 좀 더 이제 작가의 주관적인 색깔이 들어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특히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보라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가의 주관적인 색깔이 들어가시면서 우리나라 풍경을 그리시기 시작했는데 여긴 제주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류의 유화는 딱 한 점 갖고 있습니다. 제목도 없어요. 습작입니다. 아버지가 파리에 계실 때 그때 이응여 선생님이랑 교제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김하백도 좀 한국적인 거를 좀 담아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보시면 단군 신화입니다.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민화적인 요소를 좀 담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숭인동입니다. 이 동네. 아버지가 이렇게 싹 지나가시다가 이 골목을 딱 보고 저 골목이 진짜 참 재미나구나 이렇게 딱 발견을 하시면 이제 스케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눈이 오는 날 그리면 참 좋겠다. 눈이 오는 날
아버지가 미친 듯이 나가서 이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저 정자는 아직도 있어요. 숭인 근린공원 동망산 공원이라는 곳인데 저기에서 정순왕후 단종비가 영월 땅을 보면서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적인 거는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이런 거보다 한국인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유머, 저력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탈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 뭐라 그럴까? 왜 우리 한국인들이 슬프고 그런 민족이야?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재미난 민족이야. 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시장의 여인들인데 여수시장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아줌매가. 잘 모르겠어요. 생선 갖고 흥정하는 걸까요? 아줌마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론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슬퍼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림을 두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메랄드 그린 색깔과 그린과 저 오페라 핑크라고 그러죠. 저 두 색깔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 색깔을 정말로 너무너무 잘 섞어서 그 대비되는 거를 저 표정 하나하나 잘 살리셨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저랑 닮았나요? 저희 파리 시절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보다 한 몇 달 한국에 먼저 돌아왔어요. 파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17살인가요? 18살 까칠한 저를 딱 불러서 헤어지기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초상화를 그려줬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아버지 대표작이라고 생각하고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와서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까칠한 17 소녀입니다. 저예요. 어떠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수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쪽 구석에 막 이렇게 말아진 그림을 발견해서 그림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베니스죠. 베니스 어떤 한 구석에 보면 이 파노라마 뷰가 딱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겨진 부분이 있죠. 뒤에 캔버스를 하나를 덧대어가지고 배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구겨진 베니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베니스 영광이 정말 베니스에 가서 하늘을 보면 저 하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갈치죠. 어떻게 보면 아주 클래식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973년에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그 미술 대회죠. 국제미술전이 르살롱 있는데 거기서 금상을 받으셨는데 그림 3개를 출품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오랫동안 일본에 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70살쯤 되셨을 때 일본에 가서 도로 구매해 갖고 오셨어요. 좀 독특하게 구성을 별처럼 재미나게 구성으로 장난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은 작가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73년 르살롱 그 시절에도 뭐 초현실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작품들이 있었지만 많은 프랑스 작가들이 이 작품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시고 또 이제 눈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리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그리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둥글 또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눈이 점점 나빠지시고 계셨던 거죠.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에 지어진 집이라
좀 상태가 노후하긴 했습니다. 이게 안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수민동, 창신동은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마루를 탁 까고 보니까 무슨 거북이 같은 돌이 딱 여기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공사를 했지만, 그러나 이 계단은 옛날 그 계단 그대로입니다. 그 나무 계단 그대로 갖고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의 역사, 김용기 화백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용기 화백이 화실이 2층에 있었거든요. 더 아래층에서 올라오시면서 늘 만지던 그런 손때 자국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파리 시절은 아버지한테 많은 그 색깔의 시도, 공부, 그리고 그 당시 그 파리에 계시던 그 프랑스 화백들, 일본 화백들과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각적인 컬러풀한 그런 그림, 물랑 루즈입니다. 또 그리셨습니다. 이쪽 방은 인형방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어느 한 시즌에 아버지가 무수한 인형들을 그렸습니다. 이런 인형은 사람들이 보면 좀 괴기스럽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던 인형입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 인형. 그러니까 제가 한 11살? 10살? 그때쯤부터 갖고 놀던 인형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인형들도 그리셨습니다. 물론 이 인형들은 다 실물을 보고 그리신 건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눈이 아주 좋으셔가지고요, 레스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쁘게 그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로테스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인형만이 또 갖고 있는 살아있는 인물도 굉장히 많이 그리셨지만, 인형은 인형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늘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패션을 공부하셨는데 가끔 엄마한테 저기 인형 옷도 주문해서 좀 만들어 보라고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어머니가 많은 인형 옷도 만드시곤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나죠. 저는 이 방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런 대형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1926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우리 한국전쟁, 많은 전쟁을 겪으셨고 그런 아픈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마놀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누나가 그렇게 아버지를 업고 그렇게 어린 시절 누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안타깝게도 북송선을 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교포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그걸 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비둘기도 좋아하셨고요, 고양이도 상당히 재미나게 그려놓으셨습니다. 술을 좀 거나하게 드신 그런 아줌씨와 지금 뭐라고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한테 데상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늘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시면서 늘 데상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하면 얼른 스케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데상은 굉장히 정확하고 항상 구성, 그리고 색상의 대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미난 유머가 듬뿍한 그림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옆방에서 인형을 많이 그리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인형들 실물이 있고요. 다는 전시해 놓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대표적인 인형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제가 저 옆방에서 볼 수 있는 인형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11살? 그때부터 갖고 놀던 인형이고요. 이 옷은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신 인형입니다. 속 고쟁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거를 이 인형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뭔가 재미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아마 노을이었을 거예요. 저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도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파리 프랑스 북부 한국 풍경을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그 김용기 화백은 프랑스에 4년 계셨지만 그 다음부터 거의 매년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을 방문하면서 여러 나라 스케치를 계속 하셨습니다. 개간미술, 중앙일보에서 개간미술 발행했는데 개간미술 창간호 표지를 저희 김용기 화백이 그렸습니다. 제목이 아마 파리지앵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아래서 보셨겠지만 제가 김용기 화백의 대표작이라고 그랬던 그 소녀입니다. 일본 긴자에 가면 니찌도 화랑, 일동화랑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대전을 하셨는데 그 니찌도 화랑에서 오신 분들이 이 그림을 꼽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도 이 그림이 명화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늘 우리 집에서 가장 보기 좋은 그런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월간중앙, 신동아, 문학사상 이런 곳에 표지를 많이 그리셨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문학사상 사장을 역임하셨죠. 이어령 선생님이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문학사상 에 많은 그 사파를 그리셨습니다. 파리의 뒷골목은 굉장히 구성이 재밌어요. 파리에 간 사람, 이런 골목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구성. 작가한테 구성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인상파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러한 파리 풍경이고요. 굉장히 몽환적인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런 따뜻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용기 화백의 그림을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따뜻하고 보기 쉽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런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요새 많은 어려운 그림들이 있고 무슨 그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참 이쁘구나, 참 좋은 느낌을 받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데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가? 저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늘 빛을 좋아했고 색깔을 좋아했고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층에 있고 김화백의 그 화실이 2층에 있었는데 막 부릅니다. 따라하고 불러서 올라가 보면 이야,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딱 보면 김화백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이 하늘을 구름을 너무너무 멋있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노 화백에게는 감동이었고 살아있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거의 일주일 전까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물론 그게 어쩔 때는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없는 노란색으로 막 칠한 그런 그림이었지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그림을 그래도 화폭의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아주 고요히 너무너무 이 집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이 집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가의 그러한 사랑,
그 숨결이 남아있는 이 집에서 이 김여기 화백이 남기신 많은 그림들을 벽에다 걸어놓고 아직 많은 스케치와 아직 여기 전시 못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들을 제가 로테이션 해가면서 전시를 해가면서 많은 동네 분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은 곳이고요. 집도 사랑이 많은 곳이고 저는 이 집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